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잠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돈이 되는 재테크 관련 정보를 모두 전하는 하우머니와 함께 또 네.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코너죠. 문화가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의 첫 번째 순서 하우머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하우머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바른 재테크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머니스토리랩의 배경천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추운 날씨하고 요즘 네. 너무 그 잦은 회식 때문에 심심이 너무 필요해서 네. 요즘은 좀 안녕을 하고 싶은데 안녕이 네. 안 되네요. 그래도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지갑만큼은 또 안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새해 맞이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달라지는 어떤 새해 금융권 정보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매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참 많은데요. 네. 하나씩 조목조목 좀 짚어볼까요? 네. 네, 크게 뭐 한 세네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개인 신용등급 체계가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개인 신용등급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막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개편이 되죠? 이제 보통 그렇게 됐었고 또 예. 일반인들이 자기 신용등급을 잘 알 수는 없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신용카드 이력이라든가 연체, 뭐 대출 등에 대한 정보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으로 이제 책정됐던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바뀌는 거는요. 소득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공과금 납부했던 실적, 그다음에 신용 관리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런 교육 경험 등이 이제 반영이 돼서요. 개인 신용평가 체계인 K스코어에 도입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이 다시 달라지는 그런 체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조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용평가 체계를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체계가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소득에서 이제 지출과 그다음에 부채 상환 예정 금액을 제외해서 그 신용 여력에 대한 그 약속 이행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의지들을 이제는 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용 성향을 이제 반영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대출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개선해 보겠다. 그래서 최근에 소득이 안정이 돼 있거나 또 약속 이행 등의 노력이 이제 잘 보인다고 한다면 신용 등급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좀 열어놓은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 저등급이었던 사람들도 좀 어떻게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이 K스코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좀 대출이 좀 어려웠던 등급이 보통 7등급에서 10등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5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24만 명의 등급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좀 나왔고요. 5% 정도. 네, 예. 그다음에 6등급 이상인 그 17만 3천 명 정도 되는 그 분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해서 제1금융권 대출이 이제 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가계 부채 때문에 좀 악순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밖에 또 달라지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은행권에서 보통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이제 사고가 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서부터는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드실 때 신분증 위조나 변조에 대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보통 그냥 대충 눈으로 봤죠? 닮았네요. 뭐 안 닮았네요. 예. 네. 보통 그냥 실제 그랬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통장 개설하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변조 여부는 그 신분증 그 진유하기 시스템에서 이제 확인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은 은행에 가시게 되면 각 지점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창구에서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 신청하시게 되면 제시한 신분증을 스캐너로 이제 찍어서요. 거기서 신분증 발급 기관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위변조 여부를 이제 확인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은행 거래를 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또 금융권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출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계 부채다 어쩌다 뭐 얘기가 많아서 이런 쪽에서 좀 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출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연체 수수료라는 걸 그
부과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 내년서부터 이제 그 기한 이익 상실 기간이 이자 지급 그 약정일 기준으로 해서 1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 연장이 됩니다. 그냥 한 달 정도 더 봐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시 상환 대출의 경우에 그 이자 연체 후에는 그 2개월이 지나야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분할 상환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3회 이상 원리금 지급이 연체가 되면 벌금은 물리는 방식으로 규정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연체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연체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통지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그 사전 통지는 3일 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상환을 알지 못해서 상환해야 되는 걸 알지를 못해서 연체 이자를 무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아무래도 고려한 제도가 아닐까, 제도 변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금융권에 있는 대출과 관련돼서 달라지는 정보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미리 다들 조사 오신 것 같으세요? 네. 신용카드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좀 그 해외에서 좀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내년부터는 그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국내외 겸용 그 신용카드 연회비가 최대 3,000원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 연회비 이게 진짜 아까워요. 막상 그렇죠. 내려고 그러면 이거 네. 뭐 금세 또 1년 됐어? 막 이러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비자나 그 마스터 로고가 이렇게 보통 찍혀 있는 국내 겸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수수료 일부를 더 지불을 했어야 했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연회비를 낮춘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지면서 그것이 이제 핵심이 돼버리고 대신 반대로 국내외 겸용 카드를 국내에서 더 많이 사용할 경우,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더 많이 사용할 경우는 또 수수료가 조금 발생한다는 것도 미리 좀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좋아진 게 있고 안 좋아진 게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이제 겸용카드 그 연회비를 국내 전용카드 수준으로 이제 낮춘 건 좋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카드사가 이제 국제 브랜드의 그 카드사에 이제 지급했던 그 결제 수수료를 아무래도 이제 고객한테 이제 전에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건 조금 좀 안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는 좀 현명하게 좀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용, 뭐 국외용 이렇게 좀 나누셔서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거 봤더니 100만 원을 많이 카드 사용하게 되면 다음 달에 이제 보통 100만 원 내는 게 이제 국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지만 네. 해외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0원을 더한 100만 200원을 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카드를 갖다가 국내 전용 카드, 해외 그렇죠. 전용 카드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항상 이제 주장했던 게 뭐 신용카드는 별로 좋지 않다. 예. 재테크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써야 되는 필수 항목이라고 한다면 나누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현명한 지출 관리 또 소비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하우머니를 통해서 내년 2014년에 달라지는 금융권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백영찬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